1522년 스위스 츠리히 사순절 도시 외곽의 어느 음산한 저녁 식사 시간 어둠 속 인쇄소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그곳엔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의 남자들이 모여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죠. 마침내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천으로 감싼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숨죽여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리의 대장 츠빙글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울린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묶여있던 양심이다. 그날 밤 아무도 칼을 들진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식사는 스위스에서 1000여 넘게 내려오던 종교 권위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역사에 남을 소시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와 함께하는 독일인들의 영혼의 음식, 바로 소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자랑 타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맥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소시지는 독일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혹시 우리 제작진분들 독일은 소시지 종류 몇 개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400개? 400개요? 땡. 훨씬 더 업이에요. 400개는 우리 동네만 400개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좀 뻥이고. 1500개 정도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많이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브루이버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물을 한 70도에서 75도에서 이제 데펴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시지를 데치는 건데, 대표적인 브루이버스트 종류는 바로 화이트 소시지예요. 특히 이제 독일 바이언 지역 가시면은 많이 먹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코흐버스트라고 해가지고 미리 삶은 고기로 만든 소시지들이 많아요. 이런 종류는 한 350개 정도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버스트, 그러니까 간 소시지, 또 독일의 이제 순대라고 불리는 블루트버스트, 또 여기 속하는 거고요. 고버스트라고 해서 그냥 생고기로 만든 소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마 살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류는 한 5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독일 소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세 가지 구분하는데, 독일 내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시지 종류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남쪽으로 가시면 뭐 바이언 지역 같은 경우는 화이트 소시지 아니면 프랑크푸르터 소시지 같은 그런 브루이버스트, 그러니까 그 살짝 물에다가 데친 그런 소시지들 많이 먹고요. 북쪽으로 가시면 오히려 생소시지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살라미 같은 소시지 많이 먹고, 저희 고향인 이제 서쪽에는 오히려 햄 종류를 좀 많이 선호하고, 햄 종류를 빵에다가 진짜 많이 얹혀놓고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독일 쪽으로 가시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클래식한 구운 소시지, 브라트워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소시지를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선호도 살짝 다르다는 점 또 참고하시면 아마 가실 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소시지 종류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는 바로 커리부스트예요. 이제 커리부스트는 쉽게 말하면 커리 소시지인데, 이게 베를린 가시면 무조건 드셔야 되는 종류예요. 근데 커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본 카레나 인도 카레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소시지는 되게 간단하게 먹는 길거리 음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떡볶이 먹듯이 특히 베를린 사람들은 커리버스트 먹는데, 1959년에 베를린에서 이제 특허가 생기면서 생겼어요. 근데 이 커리버스트의 역사도 좀 흥미로운 게, 역시 세계 2차 대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전쟁 이후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소시지 만드는데 넣을 수 있는 재료 별로 없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제 고민한 끝에 커리 소시지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소시지랑 이제 케첩 뿌려놓고 그 케첩에다가 커리 파우더를 살짝 섞어서 먹으니까 먹을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맛을 내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함부르크랑 벨린 간에 좀 약간 원조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커리보스트라고 하면 무조건 벨린이다. 이렇게 보통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 위대한 문화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독일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인당 소시지 소비가 1위예요. 평균적으로 1인당 1년에 한 30kg 정도 먹는다고 해요. 저는 사실 브라트워스트를 제일 좋아해요. 이제 구운 소시지거든요. 브라트워스트, 즉 구운 소시지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기록들이 11세기에서 12세기쯤에 이제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튜링엔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튜링은 하나의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이에른 지역의 누른베르크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또 싸우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튜링이라고 얘기하고 브라트워스트라고 하면은 튜링은 지역의 브라트워스트와 또 그러니까 누른베르크라는 도시의 브라트워스트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맛있는 브라트워스트를 과연 어떻게 먹을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길거리에서 드시면은 그 브라트워스트를 이제 브로이친이라는 둥그러운 빵에다가 껴서 먹어요. 그리고 주로 뭐 케첩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겨자랑 같이 많이 먹어요. 핫도그처럼 막 이런저런 다른 재료를 넣지는 않고 진짜 딱 빵, 소시지 그리고 겨자.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정말 식사로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식사로 드시면은 거의 무조건 사워크라우트, 그러니까 독일의 김치랑 같이 먹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 가시면 바이에른 지역에 특히 이제 여름에 뮌헨 같은 도시에 여름에 비어가튼이라는 그런 맥주 야외 정원 가셔서 거기 점심 식사하면서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정말 좋아요. 저도 막 술 그리고 소시지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도 이거는 여름에 점심 때 꼭꼭꼭 가셔야 돼요. 진짜 독일 문화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독일 문화를 정말 즐겁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그 독일 가시면 어린 아이들 위한 전통이 있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정육점 가거나 슈퍼 안에 있는 이제 그 고기 코너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어린들한테 햄 하나씩 이렇게 줘요. 선물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그랬어요. 요즘 안 그러면 진짜 정이 없어졌고 어릴 때는 진짜 항상 가면 그 아주머니가 항상 이렇게 둥그러운 햄 하나씩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건 약간 어릴 적의 그 추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소시지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됐을까요? 이제 소시지의 역사를 좀 살펴볼 건데 아쉽게도 독일 사람들이 소시지를 발명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엄청 긴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소시지라는 게 거의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고대 이집트, 뭐 고대 시리아, 또 중국에서 소시지를 먹었던 기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소시지 전투라고 해서 이제 독일말로 Wurstkrieg라고 해요. 그래서 무사들이 서로 전투하고 1등 무사한테는 이제 상금이 이제 돈이 아니라 소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시지 전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하다가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고대 로마에서 소시지를 되게 즐겨 먹었는데 이제 아마 오늘 우리 현재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끔찍한 맛이었을 거예요. 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돼지나 소 뇌에 들어가죠. 계란, 그리고 늑대 우유, 그리고 향신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섞어서 소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대 로마에서 이런 거 굉장히 즐겁게 먹었다고 하고요. 독일 내에서는 이제 중세 시대부터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특히 11세기, 12세기쯤에 이제 처음으로 군 소시지 먹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위인들 중에 정말 소시지를 즐겨 먹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괴테 그리고 마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다니면서도 늘 소시지를 여기 이제 자기 주머니에다가 놓고 가면서 여행하면서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시지를 만들어서 먹었던 이유가 쉽게 말하면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소시지를 만들었고 동물을 도축했을 때 모든 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내장을 이용해서 소시지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렇게 소시지가 발달했던 이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좀 쉽게 요약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기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춥고 겨울이 기니까 이 겨울에 우리가 계속 고기 먹을 수 있고 이 겨울을 잘 살아남아야 되니까 맨 처음엔 좀 말리다가 나중에 이제 아예 소시지를 만들어서 좀 길게 먹을 수 있게 보관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서는 어떤 길드 문화가 발달했죠. 중세 시대 이제 그 수공업자들, 기술자들 협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만들어서 더 그런 기술들 발전시키기도 했고 중세 시대 아예 소시지 뭐 조그만한 대회도 열었어요. 뭐 제일 긴 소시지 만들 수 있는 사람, 제일 뭐 큰 소시지 만들 수 있는 사람 등등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돼지 중심의 농업. 독일에서 아무래도 돼지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부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식당 가시면 돼지 이제 뭐 국산도 있지만 독일산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우리가 돼지를 많이 키워서 많이 수출하는 나라죠. 그래서 아마 기후, 뭐 땅, 농업 그리고 또 맥주랑 잘 어울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소시지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도 유명하고 비엔나 소시지도 유명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재료 차이예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오직 100% 돼지고기예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어떤 소시지가 이 명칭을 써도 되는지. 그러니까 아마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만 나고 100% 돼지고기여야 되거든요. 이제 뭐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뭐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시계 소시지라는 명칭을 써도 돼요. nach Frankfurter Art 이라는 말 써도 되지만 딱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쓸 수 있는 명칭이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비엔나 소시지 뭐예요? 왜냐면 또 헷갈릴 만한 게 비엔나에서는 이 비엔나 소시지를 또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러요. 헷갈리죠? 왜냐면 옛날에 어떤 이제 정육점 운영했던 사람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엔나로 넘어가서 소시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엔나 소시지는 그 돼지고기만 쓰진 않고 소고기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같이 썼는데 비엔나 소시지 됐거든요. 근데 이거 비엔나에서 또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는 오직 돼지고기.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시지 축제는 아마 뭐 조그만 동네마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네마다 그 축제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어버즈라고 해서 조그만한 그런 뭐 맥주 축제들 많은데 이런 동네 축제 할 때마다 일단 무조건 소시지가 있으니까 굳이 따로 소시지 축제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맥주 축제는 많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신기하게도 소시지 축제는 어디냐면은 미국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19세기에 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 갔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 뉴 브라운펠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민 역사가 굉장히 길고 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이민자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소시지 축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 뉴 브라운펠츠 소시지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네, 독일은 거의 맥주 축제 그리고 소시지 무조건 판다. 그리고 맥주와 소시지는 약간 길거리 음식처럼 많이 먹고 여기저기 하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축제를 많이 주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독일에는 소시지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속담, 뭐 관용어 이런 거 많은데 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독일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Es geht um die Wurst.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소시지 걸고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 그 Wurst 전투 때문에 이런 거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추측인데 그런 말 진짜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하나의 말은 어떤 거 있냐면은 Alles hat ein Ende, nur die Wurst hat zwei. 모든 것은 끝이가 있다. 소시지만 끝이 두 개 있다. 이런
약간 노잼이자 유잼의 이런 말인데요. 소시지 보시면 끝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끝이 하나 있고 여기 끝이 하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예를 들면 안 좋은 시기예요. 요즘 막 설상가상 막 안 좋은 일 자꾸 생기고 막 했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다니라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끝이가 있다. 안 좋은 시기도 끝이가 있다. 소시지만 끝이 두 개 있다. 독일 통일을 처음으로 일으켰던 비스마르크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정치와 소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게 낫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주와 함께 독일인들의 자부심, 소시지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독일 여행 가시거나 유학 가시거나 하시면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소시지라는 간식 또한 식사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역사가 있고 또 얼마나 독일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is dann. Tschüss.